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숙경입니다. 형철 씨는 책 네. 읽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왕년에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는데 그래요? 네. 요즘에 육아하느라고 조금 덜 읽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책 읽는 기쁨도 크지만 이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기쁨은 왠지 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요즘은 SNS를 통해서 누구나 다 자기 글을 표현하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서 책 쓰기가 있다 하시는 예.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책을 낸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예. 자, 평범한 일상을 책으로 만든 분들인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에세이 작가라고 네. 불리는 분들입니다. 당진에서 오신 네 분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정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본캐는 초등 돌봄 전담사, 또 부캐는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아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시 글을 씁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말 너무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효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버티고 견뎌내며 성장 중입니다의 저자 김효순입니다. 육아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 과정을 쓰고 엄마 말고 저의 삶을 돌아보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조상호님. 네, 안녕하세요. 조아빠의 육아 생존기라는 책을 쓴 저자 조상호라고 합니다. 네. 아빠의 육아를 담아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상자님. 네, 저는 어르신들 초등부 과정을 수업하고 있는 이상자인데요. 내일 모레 90 배우는 게 재밌어요. 저자 이상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책 쓰기에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두 분. 금년의 이명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는요 이 뭐 학벌이나 출신보다도 능력이 조금 중요시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 책 쓰기가 가장 최고 인생 최고의 그런 스펙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거 쓰고 싶다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사실 글을 좀 써보겠다고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가 다시 지우고 또 다시 끄적끄적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거든요. 예. 아 근데 이분들은 정말 책까지 출간을 하신 거니까 그 열정과 노하우 오늘 한번 제가 제대로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명무 씨. 네. 네. 자, 제가 전국의 각 축제나 행사에서 MC로 활동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잘하시죠. 그때까지의 어떠한 그 순간들, 에피소드들을 기록으로 남겨놨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도 드는데요. 네. 사실 제가 글쓰기에 좀 약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맞춤법과 그리고 받아쓰기에 네. 좀 약했기 때문에 글쓰기에 좀 약하나 제가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강하거든요. 그쵸, 그쵸. 오늘 우리 작가님들의 어떠한 그 글쓰기 성공 로드맵 네. 자, 그리고 성공 내비게이션 따라서 한번 쭉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네 예. 분들이 앞서서 이 책 제목과 내용을 간단하게만 예.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책장 보면 들어도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잖아요. 예. 한 분 한 분 책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예. 먼저 김정환님 책 제목이 살기 위해 다시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살기 예. 위해서 글을 쓴다. 어떤 책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도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3년도 재작년에 23년도 6월 예. 달에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과정을 다 이렇게 거쳐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작된 그 항암 이야기들을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책에 담은 제가 이렇게 책도 되게 예뻐요. 네. 그래서 이 책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희망과 작은 기쁨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3년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네.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딱 표준 치료만 끝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항암을 이제 치료 과정을 겪다 예. 보면 이제 여러 휴유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5년 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사실 항암 치료 받기도 예. 힘든 상황에서 책까지 내셨다니까 예.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시민 보면 기자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아님의 이야기 조금 이따 또 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옆에 계신 김 교수님은 예. 어떤 네, 책인가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살과 올해 1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엄마로서 사는 삶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배웠고 단련되었고 또 저 엄마가 아닌 저만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용기를 내서 도전한 여러 가지 일들과 소소한 네. 일상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엄마들이라면 예. 정말 많이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이런 네. 도전기 내용들 좀 이따 한번 네.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상호님은 책 제목에 벌써 어떤 이야기를 쓰였는지 제목으로 그냥 화끈하게 알려주셨어요. 생존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아빠 육아를 경험하신 건데 네, 책좀 보여주시죠. 좀 보여주시면 육아일기를 쓰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올해 12살 된 아들과 8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아내가 복직할 시점에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맡길까 아니면 이제 근처 어린이집에 보낼까 고민을 했는데 부모님은 또 타지에 사시고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생각에 예.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그럼 아내에게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육아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빠 육아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좀 남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런 글들을 모아서 또 네, 이렇게 책으로. 책으로 만드셨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이상자님은 또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을 내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가난해서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문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이셋을 키우고 다 키우고 나서 제가 아이셋을 제가 다 지도를 했는데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네. 이분들을 위해서 초등부 과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0년째 됐어요. 네. 아니 그런- 지금 세 분은 다 책 자랑해 주셨는데 이상자님도 네. 내 책 그 표지도 좀 보여주시고 섭섭하니까. 아우, 책 표지도 아주 핑크핑크 네. 예쁜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문해 교육을 하신 그런 경험들을 네. 거기 책에다 직접 담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공부하는 이야기, 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책 표지만 보니까 예. 책을 너무 읽고 싶을 정도로 눈에 또 확 띄시고 예. 어르신들이 딱 좋아하는 색깔이세요. 저희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네. 저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제 또 글을 가르치시는 문해 교사로도 활동을 좀 하셨으니까 그 어르신들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서 엄청 많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 에세이라는 것이 또 일상 속의 이야기를 글로 적은 거잖아요. 네. 우리 나머지 분들은 작가님 외에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 예. 어떤 일상이 있으실지 궁금해집니다. 조상호님은 그러면 지금 작가 활동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주로 이제 주업은 저는 이제 성인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 활성화 강의라든지 리더십 또는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예. 하시고 우리가 흔히들 본캐, 부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예. 본캐는 이렇게 풀이해서 강사로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김 교수님은 아까 아이를 키우는 게 네. 업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전업주부라서 네. 어떤 일을 하세요 하면 약간 움츠러들고 약간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도전해 보면서 네. 글 쓰는 일도 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업이 나는 작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정환님. 김정환님. 아,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1, 2학년 아이들 방과 후 이후에 아이들 뭐 창의 프로그램, 뭐 미술, 또 전래놀이 또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예쁘고 네. 또 제가 이렇게 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간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예뻐. 그러면 정말 네. 제가 막 이렇게 사르르 녹아서 예. 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련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시민기자로서 활동했던 그 스토리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암 이제 치료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1, 2부, 3부로 나눠서 제가 이 책에 담아놨습니다. 우리 김정환님은 몸이 좀 아프시기는 하지만 네. 시민 기자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교사 예.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감이 나오시네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요 이 네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이분들이 당진에서 오셨거든요. 그렇죠. 네. 당진에 오셨는데 다 어떻게 이렇게 당진에서는 왜 이렇게 작가가 많이 출시되는 되는 거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미리 조사를 해본 결과 당진 시립 도서관에서요 1인 1책 쓰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 작가분의 이 피드백과 조언으로 수개월간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책을 내신 그런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조사를 또 해본 결과 우리 김정환님께서는 마감 반장이셨다고 아, 예, 그런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감 반장이 무슨 뜻이에요? 빨리 원고 보내 이건가요? 마지막까지 안 보내는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좀 독촉을 하고 네, 그 글쓰기를 취합해서 이제 배지영 작가님한테 토스하는 과정들을 제가 맡았었는데요. 네,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뭐 글을 잘 써서 이제 글쓰기 마감 반장이 된 건 아니고 네. 동네 책방이라는 책을 갖고 싶어서 반장을 하면 이 책을 주시겠다 해서 제가 낚였습니다. 그런 마감 반장이. 네, 그래서 제가 마감 반장이 됐죠. 네. 근데 이게 좀 작가 이렇게 선발되시기까지도 좀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니까요. 아무나 하는데. 다 뽑질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이제 게시판에도 이제 게재가 될 텐데요. 네. 이제 일단 목차 15개와 또 에세이 한 편을 작성을 해서 네. 이제 당진 시립 도서관에다가 이제 이메일로 저희가 보냅니다. 이제 그러면 당진 시립 도서관에 있는 주무관님과 또 이제 작가님이 또 이렇게 작가로서로 등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 회원들을 네. 13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총 몇 분 중에서 13명이 선정되신 저희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 중에서 13명이 회원들이 선정이 됐는데 예. 그 중에 제가 한 명 뽑혔고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마감 반장이지만. 그러니까 아무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막연하게 그냥 혼자 글을 써서 작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또 받았다고 하니까 네. 혹시 지금 이제 당진에서 보고 계신 네. 분들은 올해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네. 이제 이 자세한 노하우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하나하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 네 분의 이제 책 이야기를 네. 저희가 조금 해볼까 하는데 궁금해요. 좀 작품을 좀 소개할 기회를 저희가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책 내용 중에서 예. 소개하고 싶은 부분 한 대목씩을 예. 책을 직접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들, 어떤 예.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오늘 이상자님부터 예. 책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목과 내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 90을 바라보는 여인들 내 아이처럼 가르칩니다. 내가 수업하는 곳은 찾아가는 마을 한글 학교로 75세에서 90세인 여자 어르신들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가난해서 학교에 다녀보지 못한 분들이다. 나는 이분들을 위해 시내버스로 왕복 2시간을 이동해서 2시간 수업을 몇 해 동안 했다. 주 6일 3개 마을로 찾아가 문해 수업을 하기도 했다. 90을 바라보는 여인들, 그 연세에 초등부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글 배워 새로운 세상 살고 있는 멋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7살부터 집안일 도왔다. 80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 농사일로 허리 굽었다. 만나고 좋은 건 새끼와 남편 목. 어미처럼 살지 말라고
손발 닳도록 뒷바라지 했다. 배우지 못한 죄 목구멍에서 세상 밖 못 나오고 쟁여진 말들. 기 한 번 펴보지 못한 인생. 내일 모레 90나이 평생의 한 풀로 글 배운다. 글 몰라 겪은 수모 한글 알고 죽으리라. 황혼의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낭독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 문예 학교,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시러 다니는데 네. 왕복으로 2시간씩 정말 먼 거리를 제가 차를 안 6일 동안 가지고 다녀서 다니셨어요. 2시간씩.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예. 어떻게 처음 문예교실 교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 계기는 제가 시내버스를 탔어요. 네. 당진에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구터미널이라는 곳에서 할머니 두 분이 타시더라고요. 네. 그 할머니 두 분이 타시는데 먼저 타신 분이 타지 마, 여기서 타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여기로 데리러 올게. 근데 그분이 타셨어요. 네. 근데 한정거장 가면 우체국이거든요. 여기서 내려. 그러니까 그분이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서 땀이 송알송알 맺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왜 가셨을까요? 글자를 몰라서 그래요. 이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분이 없으면 집에 못 갑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글을 몰라서 버스를 이미지로 타고 다니세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다니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애들 다 가르쳤으니 네. 초등학교 과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예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네. 이 어르신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어 하는 네.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초등학교 과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12권이 있어요. 네. 그럼 11권째 될 때는 이분들이 기억리은서부터 배우거든요. 기억리은서부터 그 연세에 배우시려면 계속 잊어버려요. 선생님 나 문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려. 이러시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11권째 배울 때는요. 제가 몽실 언니를 도서관에서 큰 글자 책을 빌려다 드렸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시고는 세상에 나도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이런 책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쌤 고맙다고 네. 그러셨어요. 아니 이상자님 그럴 때는 진짜 내 아이 가르쳐서 좋은 학교 가고 네. 그런 것보다도 정말 더 뿌듯하고 좋아서 좋으신 것 요즘에 같아요. 제가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다닙니다. 제 건강이나 예. 챙기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멀은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가고 1시간 오니까 왕복 2시간 되잖아요. 네. 가서 2시간을 가르쳐요. 그럼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르치는 건 제가 한 8가지 강의를 하는데 그중에서 으뜸으로 꼽습니다.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예전에는 그 남성분들만 가르쳤어요. 네. 학교를 다니고. 다니고 예.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여성분께서 아내분께서 혼자 있으면서 글을 모르시니까 너무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계시죠. 지금 그 시골에는 그 남자분들이 다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계신데 덩그런 커다란 집에 다 혼자 사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80세, 89세도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를 다 지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이제 오이에다가 주는 약이 다르고 뭐 배추에다 주는 거, 고추에다 주는 약이 다 달라요. 예. 근데 글을 읽어야지 할 수 있는데 남편이 다 읽어줬는데 네.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계속 이장님한테 물어보거나 글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는데 선생님한테 글 배우니까 이거 다 읽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왜 인제 왔냐고 진작 오지 진작 와서 가르쳐주지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보람을 담아서 이렇게 직접 또 책까지 그러니까요. 내셨으니까 제가 책도 쓰시고 그분들 책도 내드렸어요. 네, 저희가 또 그런 글을 봐서 또 마음 한켠이 또 따뜻해지기도 네. 하고요. 예. 자, 이번에는 조상우님의 책으로 저희가 살짝 들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과 내용 읽어주시죠. 제목 애는 엄마가 보고 돈은 아빠가 벌어야지. 육아를 시작하고 놀이터에 마주친 엄마들이 많이 어색했던 시절이 있었다. 부담 없이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집 앞 놀이터 옆 정자에 옹기종기 모여 계신 할머니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놀이터에 들리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었다. 아기 아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왔어요? 네, 여기 106동으로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그래? 나도 106동 사는데 몇 호?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정보를 물어보셨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셨다. 아기 엄마는 뭐하고 아빠가 맨날 애랑 놀아? 애 엄마는 회사 다녀요. 아빠는 뭐하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아이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궁금했던 거다. 가끔 강의가 있어 엄마에게 하성이를 맡겼는데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다. 이제는 할머니들 있는데 안 가련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물은즉 애는 엄마가 보고 돈은 남자가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나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듯하다. 육아대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아직은 불편하다. 아니 가족들도 내가 육아를 한다니 응원을 해주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은 집에 있고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는 그 상황이 조금 미안해 하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육아를 잘 해나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도 나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신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네. 이제는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에 제가 등원시키고 출근을 하는데 네. 항상 어머님들을 만나거든요. 저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자꾸 이 시간에 오는 걸까 하는 그 눈빛을 제가 가끔 네. 읽을 때가 있는데 공감이 좀 100% 예, 되시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좀 부딪히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엄마들을 많이 만나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 나면 놀이터에 항상 들리는데 네. 가면 이제 엄마들과 아이들이 있고 가끔 아빠들이 있지만 매일 가는 아빠는 저 혼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어색한 거예요. 놀이터에 이 이방인처럼. 왜냐하면 엄마들끼리 3, 4, 5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서 말 걸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친해졌어요. 같은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친해졌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야 누구야 우리 집 가서 놀자 라고 해버리면 그 순간 저희 아들도 가고 싶어지잖아요. 네, 근데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상상을 해보면 이제 그 한 4살, 5살 된 아이들이 이제 누구 집에 놀러 갈 때는 엄마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제가 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불편하고. 갈 수가 네.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 그런 이제 애들이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하는 순간 저희 아들이 이제 가고 싶을까봐 화성아 아빠가 집에 가면 마이쮸 줄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간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렇죠. 시선을 돌리시는 그렇게 이제 돌리는데 가끔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하면 나도 갈래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아니 아빠랑은 못 가고 나중에 엄마랑 가. 근데 아들이 왜 못 가? 이러면 한 번도 어떻게 이게 성향이 애매해서 그냥 집에 가서 간식 먹자. 이렇게 이제 좀 위기를 모면하는 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사실 그 아빠가 육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와, 좀 이런 좀 어려움이. 어려운 점도 있구나.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또 엄마를 생각하면 이제 가장 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잔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나부터 10까지다 널 위한 소리. 자녀에게는 뻔한 잔소리지만 아무튼요.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었어가지고 엄마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개구장이 아들을 키우는 이제 엄마들은 항상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일단 눈에 안 보이면 얘가 사고를 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눈에 안 보면 용매야 안 돼.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용매야 이 녀석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아빠가 육아를 할 때 좀 잔소리나 이런 걸 좀 덜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잔소리 많이 하시나요? 아빠도 잔소리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놀 때 뭐 개구지게 노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허용되는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가 바닥에 그냥 앉아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엄마들은 더러워 거기 앉으면 어떡해 뭐 하기도 하고 이제 놀이터에서 놀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러면 저는 그럼
올라가고 싶어? 그럼 올라가봐.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니 같이 이제 매 눈으로 지켜보고는 있지만 이제 다른 엄마들 같은 경우는 위험해. 올라가면 어떡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못하게 하기도 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빠다 보니까 아빠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저의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허용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의 잔소리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엄마 육아보다는 아빠 육아를 예. 선호할 수 있겠다. 잔소리가 그렇습니다. 줄어서. 허용이 좀 범위가 넓어요. 네. 제가 봐도 저도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김효준님의 글을 소개해 주시겠는데요. 예. 제목 싸우려고 등산하는 부부. 등산은 남편의 휴무날에 하는 일과 중에 하나다. 높이 349m로 나지막한 아미산에 자주 간다. 이 산은 미인의 눈썹같이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상이 급경사와 계단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이 힘에 부치는 산이다. 일주일에 많게는 3번, 적어도 1번은 난이도를 조절하며 산에 오른다. 거의 다 왔어. 아직도 끝이 없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희망 고문에 다시 발을 움직여 보지만 얼마 못 가서 멈추고 말았다. 다시는 남편과 등산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뒤통수가 따갑도록 원망 섞인 눈빛을 발사했다. 지금 나는 1년치 계단을 하루 동안 다 오르는 수행을 하고 있다. 당분간은 이 코스로 등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부싸움의 진검승부를 펼치고 싶을 때 오르자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산을 오르면 꼭대기에 올라가는 다양한 길을 마주한다. 처음 가는 길은 어느 지점에서 힘들고 오르막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기 어렵다. 앞을 보고 당장 넘어가야 하는 길을 갈 뿐이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긴장감과 다와간다는 희망 고문이 적절히 섞여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 힘듦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힘듦을 모르고도 시작하는 것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간다. 이 등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좀 얻으셨는데. 예.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아니 이제 글을 쓰시면서 좀 이렇게 뭔가 이 일상이라든지 뭔가 바라보는 거라든지 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 교수님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지셨나요? 저는 일상을 바라보는 예. 그 시야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들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네. 이걸 묵묵히 견디고 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장의 매개체가 되니까 제 삶의 그런 소소한 부분들과 일상에 더 의미를 갖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함께 네. 성장하고 예.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정환님의 글을 저희가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살다 보니 그래 넘어질 수도 있지. 태어나 처음 유방암을 만나는 순간 29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처음에는 이 불청객과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통증이 없었다. 하지만 3차 항암, 4차 항암 부작용으로 재입원을 해야만 했다. 2023년 지옥 같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지났다. 2024년 1월 중순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표진 치료를 끝내고 보니 내 삶의 관점이 예전과 다르게 변했다. 무엇보다 종양 제거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20회, 이런 치료 과정들의 싸움을 벌이며 겪은 경험들이 나를 더욱 성장시켰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나를 지키는 것이다. 온 우주의 중심에서 내가 있어야 소중한 아이들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암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3남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첫째는 대입 준비로 분주하다. 기숙사 생활에 적응한 둘째는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준비로 하루가 부족하다고 했다. ITQ 프로그램으로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셋째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이다. 기특하게도 잘 살아내고 있다.
글을 쓰면서 슬기롭게 투병 일지를 기록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눈을 뜬다. 어제보다 살짝 성장한 나는 일어나 자리에 앉는다. 마음만 단단해지며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가진 것을 쏟을 만큼 삶을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책을 그러니까는 투명 중에 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심적으로나 네. 뭐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그렇죠. 네, 제가 2023년도에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한 처음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암 치료, 지금도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기와 또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이제 글을 쓰면서 또 이제 제가 늘 워킹맘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을 거의 방목했던 그 미안했던 마음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반추가 되면서 미안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쓸 때 정말 이렇게 암환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것도 제가 좋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소소한 이제 일상에 뭐 이렇게 맛집 카페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이제 그런 일상들을 또 기록을 했어요. 사실 이제 1인 1책 글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사실 암환우 분들은 이제 앉아 있는 게 종아리가 부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부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제가 글을 썼을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시민 기자니까 잘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에세이 글과 보도 자료는 형식의 전혀 다른 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렵고 이제 힘든 그런 인고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게 참 책에 잘 담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이 암이라는 질병을 예. 힘들지만 책을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 잘 이겨낼 수 있는 글을 힘을 쓰시는 얻으신 것 것이 같아요. 또 하나의 이 치료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한번 들으면서 해봅니다. 진짜 네. 그런 예. 생각이 예.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을 어쨌든 네 분 모두 출간을 하셨고 네. 김정아님께서는 출간 후에는 또 어떤 활동을 또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제가 출간 이후에는 작년 저희가 12월 7일 날 출간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한 달 좀 넘었군요. 네, 아주 네. 따끈따끈한 신간이네요. 네, 그때 네. 이제 당진시립도서관에서 주무관님하고 배지영 작가님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 모두 다 축하 자리를 받았었는데요. 예, 최근에 그 아띠 모임이라고 이제 9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아주 작은 모임이었었어요. 예. 그 모임에서 이제 독자 묻고 답하다라는 이렇게 아주 작은 푸드코 모임을 제가 또 제안을 받아서 잠시 예.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 출판 기념회 때는 뭐 온 가족이 아까 그 작가님하고 다 모여서 네. 몇 분이나 함께 하신 행사인가요? 저희 총 13명 회원들하고요. 예. 그리고 또 가족 지인들 하면 한 100명이 넘지 않을까요? 지금 사진이 있네요. 많이 오셨네요. 네. 예. 진짜 이게 보니까 그냥 인간 김정아가 아니라 예. 작가 김정아로서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을 때는 예. 정말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 희열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출판 기념회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남편과 아이들도 왔었는데 네. 당진에 저희 친정 오빠가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오빠가 알고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링거까지 맞고 이렇게 와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면서 절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예. 사랑한다 동생아라고 이렇게 오.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울먹이면서 말하는 게 그대로 전해져서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교 때 특전사 오빠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도 언니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거에 대한
되게 솔직한 미안함이 있었고 되게 고마움도 같이 느꼈었어요. 네. 이렇게 또 출판회를 하시면서 가족 예. 애를 또 예. 이렇게 느끼셨군요. 우리 조상우님은 출판 기념회 생각나세요? 아, 그럼요. 저도 저희 가족들,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 딸 같이 갔는데 아들은 그래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쓴 책이야. 그러니까 뭐야? 무슨 내용이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 키울 때 아빠가 쓴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면서 막 읽어보고 딸은 예. 뭐야? 이게 아빠 거야? 막 이러면서 이거 애기가 오빠야? 막 이런 거 물어 이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아빠가 참 대단한 일을 한 거다. 이게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아빠가 진짜 긴 시간 노력해서 쓴 거니까 아빠 네. 축하해줘야 된다고 네. 하면서 이제 축하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 누구도 아닌 아이들. 우리 얘기를 아빠가 써줬다고 했을 땐 더더욱 기뻤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상자님은요. 출판 기념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아까 그 어르신들 책도 이렇게 3권 정도 내드렸어요. 아, 어르신들 책. 네, 제가 만들어서 했는데 이거 할 때는 신나게 했어요. 네. 이것도 저 당진 시립도서관을 빌려서 해드렸거든요. 네. 그때는 막 신나게 다니면서 이분들이 그린 그림도 다 액자에 넣어서 예.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 너무너무 신났는데 막상 네. 그 자리인데 제가 제 책을 출판 기념회를 주인공이 이제 되시니까. 네, 했는데요. 아, 어쩐지 내가 잘 쓴 건가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속으로 엄청 기뻤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때만큼은 신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채화를 처음으로 그리는데 그거를 서울에다가 부탁을 해서 예. 액자를 표구를 해서 우리 아들이 그날 서울에서 공수를 해다가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이 책만 놓지 않고 거기다 이렇게 전시를 했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의미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아주 구지식해서 아내가 뭐 하는데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왔어요. 꽃다발을 사들고. 그래서 꽃다발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책 쓰시기를. 처음으로 왔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남편 이제 고마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버님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창이 달라집니다. 네, 자주 좀 가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이상자님께서는 공모전에도 글을 좀 많이 내셨다고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린 시절 꿈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노벨 문학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이런 좀 수상 경력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데 글은 안 썼는데 한 2015년서부터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어르신들 이거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공모전에서도 시부분, 에세이 부문 상도 탔고요. 또 당진 지역에서 있는 곳에서도 뭐 시부분, 에세이 부문 상을 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브런치 작가도 했는데 제가 어저께 세봤어요. 나는 2016년부터 얼마나 상을 탔을까? 그랬더니 25개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썼는데 진작 했으면 어쩌면 노벨문학상까지 가지 않을까? 진작 쓸 걸 그랬어요. 한강 작가님이 깜짝 놀랄 뻔했네요. 하마터면 한강 당진 작가님. 시립도서관에서 1인 1책 프로그램을 진작 하실 걸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당진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조금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노벨 문학상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좀 당황했던 게 너무 많이 사실 나왔나요? 네, 자랑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안 여쭤봤으면 어떡할 뻔했나. 네, 일단은 좀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오늘 우리 나머지 우리 세 분의 작가님들도 온라인 플랫폼에 등단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에게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정도면 어느 예. 정도 계약 같은 거 뭐 우리가 서점에 그러니까요. 내 책이 좀 깔릴 수도 예. 있을 것 같고 그래요. 혹시 오프라인 서점에 지금 이제 뭐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 손 좀 계실까요? 들어봐 주세요. 저희 이기 이기 작가님들. 우리가 말 그대로 가면 서점에 가면은 내 네, 책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기분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가면 저희가 볼 수 예. 있습니까? 저희 예. 당진에 있는 지역 서점 3곳에 저희가 입점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연락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서점 측에서 연락이 우리가 온 책을 건가요? 좀 깔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걸 주관해 주신 예.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네. 지역 서점에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역 출간 작가라서 그 서점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3곳을 납품하게 됐고 예. 이제 책의 65%를 수익금으로 다시 저희가 이야. 그 반품 조건 없이 예. 먼저 선입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니 현재 경력 작가들도 선입금 예. 잘 못 받는데 그리고 반품 조건 없이. 저 그 건너듣기로는 인세가 사실 이 65%는 말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정말 맞아요. 원래 되게 적은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야 당진 시립도서관에 많이 좀 사랑을 받고 계시네요. 네. 앞으로 혹시 예. 또 이렇게 어떤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도 해보게 네. 됩니다만은 네. 김정환님은 또 계약하시면서 좀 뿌듯함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예. 이제 당진시립도서관에서 또 이렇게 연계를 해주셔가지고 지역 서점에 책을 이제 드렸었는데 예. 지점장님이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책이 다 팔렸다. 5권만 더 입고를 해달라. 그랬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첫 번째는. 예. 근데 두 번째 새해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네. 또 지점장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책이 다 팔렸다. 다시 좀 5권 입고를 해달라. 그래서 정말 뿌듯했어요. 네. 완판 작가님. 예. 들어갔다 하면 다 팔립니다. 지금 완판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세를 찍으려고 준비 중에 예. 있습니다. 아니 이세, 지금 우리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자랑을 막 해주셨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이분들이 일기 그 작가 출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자 조금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니 이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이후에도 독서 모임이나 뭐 그런 뭐 초청을 받아가지고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네. 이상자님 그런 네.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자랑 좀 해주세요. 질 수 없다. 그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그 1인 1책 쓰기 프로그램 그 분들이 몇 분만 빼고 9분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네.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도 쓰고 있어요. 거기서 글 써서 이제 또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을 모이는데 한 번은 책을 읽어서 토론을 하고 한 번은 에세이를 써가지고 가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뭐 어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이제 그 뒤에 제가 당진에 나루무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를 써서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회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서전 쓰기, 글쓰기 이런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문고, 새마을 문고가 있어요. 거기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몇 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상가님은 여쭤보기 전에는 그냥 다소곳하게 계시는데 여기 자랑해보세요 하면 그냥 술술술 나오시고 활동을 그만큼 활발하게 현재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강의도 8개나 하고 있어요. 우리 김정환님은 어떠세요? 우리 아까 김정환님도 말씀해주신 뭐 모임이 어떤 네. 모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살짝 예. 저기 이제 지역에서 예. 아띠 모임이라고 예. 이제 8년째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시는 곳이 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 책을 당진 서점에 이제 매대 있으니까 거기서 입고 이제 거기에서 책을 이제 구입을 하고 작가로서의 좀 묻고 답하다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 예, 잠깐. 네, 갔었는데 다들 책을 한 권씩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동적이었다. 위로를 받았고 정말 공감되는 책이었다. 예, 라고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되게 사인도 다 해주셨나요? 네, 사인도 했습니다. 팬 사인회. 예. 5번이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예. 아우, 나도 진짜 내 얘기도 책으로 쓰면은 12권이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내 인생에도 버킷리스트 책 쓰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제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나 씨가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특별한 사람만 책 쓴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이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범했던 정말 나의 일상은요. 여러분들도 다 책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팁이 나갑니다. 출간 작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예. 네. 여러분들 귀 쫑긋 하셔가지고요. 조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직한 경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간결하게. 이거 너무 어려워요.
거예요. 김정아 맞아요. 작가님. 이거 어디서부터 써야 돼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써야 되는 거 뭐예요? 어디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솔직해야 되나요? 네, 정말 내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는 과정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 배지영 작가님과 같이 한 7개월 동안 이제 에세이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들 감정을 담으면서 써야 할지 좀 간결하게 또 독자의 마음에 울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도록 나만의 이야기들을 좀 진실되게 예, 이제 그런 글들을 제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었거든요. 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저희가 쓰는 방법이 좀 뭐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좀 더 독자들이 좋은 잘 문장이다, 뭐 읽힌다. 이런 뭐 이런 게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글이 만약에 비문이 있거나 예. 또 이제 글이 길거나 또 문장이 또 너무 늘어지게 되면 독자가 읽을 때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예. 또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글을 단문을 짧게 쓰시면은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예. 짧게 쓰는 거다. 네. 저도 이제 가끔 SNS에 네. 그날의 일상을 저만의 이런 느낌으로 적는 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너는 분명 한글로 썼는데 왜 영어보다 해석하기가 힘드냐.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네. 그 이유가 길어서였다. 네. 짧고 간결하게 써야 되고.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솔직하게 써야 된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또 너무 솔직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진솔하고 막 개인 정보 유출해가지고 철컹철컹 안 되니까. 싸웠던 얘기만 그렇죠. 실명으로는 그러면 안 네. 되거든요. 혹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솔직하게 쓰되 이 정도까지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것 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요. 험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제 만약 글을 쓸 때 어떤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또 이제 실명을 공개하는 그런 글쓰기들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독자들도 어렵고 또 불편하죠. 그리고 쓰는 사람도 마음이 많이 힘들죠. 네. 아니 이제 그 솔직하게 어디까지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작가님들이 다 하셨겠지만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육아하는 조금이지만 하는 아빠로서 우리 조상호님께서 육아일기처럼 쓰신 거잖아요. 이거 기록에 남는 건데 어디까지 솔직하게 쓸까 좀 고민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고민했죠. 예. 이게 이제 목차를 생각하고 글을 쓰다 보면 이 얘기를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쓰다 보면 네.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신에 계속 안 살았으면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계속 살고 계속 만나는 분과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오해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글을 막 저도 진짜 A4 한 2장만큼 썼는데 도저히 이거는 실을 수 없겠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입장이고 괜히 그 상대가 봤을 때는 이제 괜히 상처받을 수 있고 그걸 써놓고 나서 분명히 가명이나 실명이 아니더라도 내 얘기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내용을 보면 내 얘기 같은데 그럴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쓰겠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육아다 보니까 아내랑도의 트러블도 있는데 그것도 쓰기가 아내를 욕하기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하게 쓰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좋은 거는 쓰겠지만 좀 이제 나쁜 거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이상하게 책 얘기보다 그 안 쓴 얘기가 그러게요. 더 궁금한 건 저런 건지. 저희 조상호 작가님 말고 다른 그 필명으로 그런 책을 하나 내주세요. 만들어가지고요.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유나 씨 다음 다음 이야기 내용 보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또 노하우 두 번째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간 작가들의 현실적인 조언 두 번째. 책 쓰기의 절반은 목차 쓰기. 이상자님, 목차가 좀 중요하긴 하죠. 목차가 중요하지요. 목차 내가 쓰고 싶 내가 어떤 부분을 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분야의 글을
목차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목을. 이게 만들어서 한 15개 정도. 15개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3부로 이 책을 만들 것이냐, 4부로 만들 것이냐, 그러면 분류를 하는 거죠. 그 그다음에 분량을 디테일하게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제가 이제 자서전 쓰기 강의를 해봤는데, 자서전 쓰기와 에세이는 좀 달라요. 자서전 쓰기는 처음 쓰면 쉽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 어린 시절 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쓴 다음에 청년 시절을 쓰고 결혼 때 이야기를 쓰고 작년 시절, 현재 이렇게 쓰면은 정리하기가 쉬워요. 목차. 근데 에세이는 목차를 해놨어도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어려워요. 분류 작업을 하기가. 그래도 글은 먼저 우선 써야 됩니다. 쓰고 분류를 하면 됩니다. 일단 써라. 그리고 쓰고 누구나 다 분류해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썼으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더 어려워지는 예. 것 같아요. 일련 씨 빠르게 다음 한번 팁들 좀 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바로 한번 세 번째 예. 자 조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쓰는 기쁨이 곧 출판의 길로.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긴 네. 한데 우리 김 교수님 한번 같이 쓰니까 예, 더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를 모임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글을 올릴 때마다 같이 쓰시는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존재했고 함께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 그 네, 약속을 꼭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더 집중하게 됐고 선생님들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보게 되니까 저도 더 열심히 써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네. 자극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쓰는 분들의 변화도 느끼고 나의 변화도 함께 느끼면서 같이 성장한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리고 옆에 네. 이제 김정아 마감 반장님께서 네. 빨리 글 안 내놔 이러면 이제 또 급하게 좀 써야 되겠고. 네, 그렇죠. 예, 여러모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조상호님께서는 이제 1년 전에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셨지만 이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네. 혼자 쓰기와 함께 쓰기 이게 좀 차이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혼자 쓰기는 이제 마감도 없고 예. 뭔가 쉽게 말하면 쪼는 게 없으니까 쓰다가 마감 반장이 필요한데. 이거 나중에 쓰자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2주에 한 번씩 글을 써가야 되거든요. 한 편이지만.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네, 그게 이제 쓰다니까 빨리 써야지.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공유하다 보면 단톡에 막 올려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나도 빨리 올려야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쵸. 빨리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내용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니까 더 힘이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직접 예. 글감을 찾고 목차도 만들고 함께 서로 격려해가면서 글도 써갈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착한 것 내기가 너무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예. 이건 전문 작가가 아니면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 출판을 하는 과정이 예전에 비해서 접근도 쉬워졌고 그 과정도 좀 쉽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팁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정환님께서 좀 그 팁을 알려주실까요? 이제 책을 내려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초보 작가님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검색을 해서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출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뭐 1인 출판사를 뭐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제 이런 기술 덕분에 글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대라니까 참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서울에 있는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네. 이제 ISBN 뭐 또 납본하는 작업 이런 자동으로 다 진행이 되고요. 또 서점 출간에 필요한 썸네일과 네. 그리고 유통 과정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들을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만 있으면. 예, 지금 유나 씨 급하게 막 이렇게 적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침마당을 통해서 유나 씨가 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적으면서 김치국을 먼저 마시는 분이라서 아직 목차도 안 적었으면서 예. 이거를 제가 막 공부하고 있었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이런 에세이 작품을 내신 작가님들과 함께 하고 네. 있는데 또 네 분들이 책을 쓰시면서 이분
분들이 그래도 책 쓰면서 나한테 좀 도움이 좀 되었다. 고마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김정아님부터 좀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아, 네, 가장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을 칭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이제 저를 믿고 기다려준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삼남매인데요. 제가 글을 쓰는 동안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이제 막둥이가 막 바이브레이션으로 노래를 하면 좀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이렇게 공간이 협소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글을 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둥이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기다려준 우리 아이들한테 삼남매 먼저 고마운 마음이 컸고요.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이렇게 출판 과정이 되기까지 이제 인쇄하는 과정까지 중간에 좀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윤문, 교정, 교열, 또 태국까지 그 모든 부분들 다 제가 해야 되는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하루에 24꼭지를 1시간에 한 꼭지당 8시간씩 앉아서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과연 출판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당진 시립도서관의 김도희 주문관님께서 정말 다리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배지영 작가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네, 여기까지. 다 들으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도 그러니까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다음은 김효수님. 네. 저도 끝까지 저희를 책임지시고 정말 끝까지 열심히 봐주신 배지영 작가님과 저희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이걸 주최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가 있었잖아요. 거기 관계자분도 너무 감사드렸고요. 무엇보다 저도 아이들이 옆에서 저도 집에서 쓰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번에 자기가 등장하는지 몹시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번 다음에는 꼭 내 이야기를 써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면 응원도 했다가 이제 자기랑 노는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옆에서 포기하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뜨겁게 지켜봐주고 반응을 해주고 제 글 쓰는 그 구간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를 끝까지 쓰게 했던 아이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상우님. 네, 저도 두 분인데요. 첫 예. 번째는 이제 이 책 쓰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알려준 저희 아내가. 역시. 저희 아내가 여보 이런 게 있는데 여보 글 쓰려고 생각했던 것들 가지고 써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 거 잘 되고 있어 막 물어볼 수 있는데 저희 아내는 절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하게 잘하고 있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잘할 거야라고 해줬던 게 참 고맙고요. 사실 저도 이거 그 목차를 내고 선발되고 나서 제가 대장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첫 번째 모임 다음에 두 번째 모임에 이제 해야 되는데 과제 쓸 수가 없네요. 수술하고 회복. 그래서 이제 작가님에게 이제 제가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했더니 보양죽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시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 아니었으면 아예 포기했을 텐데 그렇게 첫 발을 들이면서 이제 쓰게 돼서 우리 배지영 작가님의 응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상자님. 저는 이제 제가 그 문해교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재료는 다 이렇게 책을 내드렸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그린 건데 이거 책을 내드려서 출판기념을 했더니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와. 자식보다 선생님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이게 89세 되신 분인데요. 전부 이분이 한 거예요. 이 글씨만 제가 썼지. 근데 이분 보고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내 89살 평생에 오늘이 최고의 날이었다. 그게 감사하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재료는 이 어르신들이 이 재료가 되어서 어르신들한테 첫 번째 고맙고요. 또 당진 시립도서관 1인 1책 프로그램을 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김도희 주무관님, 그리고 이 도와주신 배지영 작가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쓰니까 뭐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올해도 이제 책이 나올 테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당진 시립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네. 당진 시립도서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작가님, 배 작가님. 배 작가님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정말 뿌듯하고 보람 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상자님 뭐 올해 또 책 나올 계획 계획을 있으시다고 지금 하셨는데. 살짝 밝혀주셨고. 자, 그럼 네 분의 예. 올해 2025년 네, 계획을 좀 저희가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첫 번째는 책을 한 권 에세이집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쓴 책을 저희 그 일기 때는 ISBN으로 안 찍었습니다. 아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당진 저기 지역 서점에 막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저도 ISBN으로 찍고 이 책을 읽고 싶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다시 이 ISBN으로 찍어서 드리려고 생각 중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제가 이렇게 자서전을 써봤는데요. 그리고 자서전 강의를 해봤어요. 이게 다 제가 다 편집 교열 제가 다 하고 사진 작업까지 다 한 거거든요.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그림이고 글씨도 캘리그라피로 제가 쓴 건데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몇 군데 했어요. 자서전 쓰기를. 근데 올해는 꼭 또 어르신들한테 자서전 쓰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서전을 쓰기를 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별로 그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자서전을 쓰고 보니까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날도 돌아보니까 행복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자서전 쓰기 강의를 해보니까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자서전 쓰기를 한번 해볼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조상원님. 예. 네, 저는 그 지구의 건강 뭐 이런 것에 대해 좀 관심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고 나서도 그 우유팩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조금 쓰다가 멈췄는데 요즘은 그런 우유팩 모으는 거와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이제 커피 찌꺼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좀 네. 글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으나 네. 책으로 글도 낼 수 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구도 살리고 네. 예, 기대해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 저는 글쓰기를 좀 꾸준히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문해 공모전에 글 쓰는 것과 지금 달리기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는 게 이번 연도 목표고요. 영어 싱가포르를 내년에 갈 계획이라서 예. 영어 책 한 권을 이걸 통암기하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읽는 게 있어요. 아니라 통암기요. 네, 이게 6문장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과당. 예. 보통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면 책을 사야지인데 책을 외워야지 그것도 아주 큰 결심을 또 해주셨고 네. 우리 김정은. 저는 이제 저도 초보 작가, 에세이 작가이지만요. 우리 학생들 이 초등학교에 이제 입문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울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도. 네. 그랬더니 아이들에게도 글을 쓸 수 있는 네. 나도 에세이 작가다. 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이제 그런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SNS로 이렇게 책을 또 구매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또 여러 권이 또 이제 이렇게 팔렸었는데 판매가 됐었는데요. 이제 2세 인쇄를 준비 중입니다. 네. 입니다. 자, 이 네 분이 바라시는 올해 예. 계획 모두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유나 씨, 홍문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5년 되면서 아직 예. 새 계획 안 세우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 책 쓰기 어떨까요? 오. 좋을 것 같아요. 예. 세웠어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따뜻하고 즐거운 얘기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sometimes life feels like a merry-go-round.